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풍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통풍은 세기의 황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모두 이 병으로 고생했다 하여 일명 황제병이라 불렸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풍은 요산결정체가 관절 주위에 침착되어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요산은 혈액 속에서 원래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데 그 양이 과하다 축적되면 바늘이나 솔림 모양의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체내 뾰족한 요산 결정이 관절강이라는 관절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 벌겋게 붓게 되고 요산 결정이 뼈를 꼭꼭 찔러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학에서는 통풍의 원인을 요산 결정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산 결정체가 생기는 원인을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경로와 두 번째는 식품으로 생취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경우란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질과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에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된 세포가 죽게 되면 핵 속에 퓨린이 분해되면서 최종적으로 요산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란 간이나 콩팥 등 동물의 내장이나 생선과 같이 퓨린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면 그것이 분해하면서 요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서구의학의 이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생적 순환을 하면서 퓨린이 생성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퓨린이 함유된 동물 내장이나 생선 등을 먹을 텐데 만일 이러한 서구의학의 이론이 맞다면 세상에는 통풍 환자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몸에서 퓨린이 생성되는 경로를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술이나 고기를 먹어서 퓨린이 생성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BC 400년 전에 통풍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세한 남성과 생리를 하는 여성은 통풍에 걸리지 않고 남성도 사춘기 이후부터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요즘에 와서 다음과 같은 통계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풍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환자 28만 2,998명, 여성 환자 2만 6,358명, 남성이 여성보다 10.7배 많았고 특히 30대 남성은 여성보다 22.2배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서구의학에서 밝히는 두 가지 원인, 즉 몸에서 생리현상으로 자연히 생기는 요산과 음식으로 퓨린을 섭취해서 통풍이 생긴다는 이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건 남성이 정액 배출을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히포크라테스가 발표한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확인해 보니 정액 배출을 하지 않는 여성이나 사춘기 전 남성, 노인들에게는 통풍 환자가 적다는 사실은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서구의학에서 주장하는 이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액 화성 혈액 희유 동맥 이입신. 뜻을 해석하면 정액은 혈액으로 만들어져 신장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은 피로 만들어져 신장에 저장한다는 뜻이니
성생활이나 자유행위를 많이 하여 정액을 많이 배출하면 신장에서는 정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이 작동하게 되며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혈액을 정조해서 만들어진 정액을 과도한 성행위와 자유행위를 하여 배출하게 되면 사정한 정액보다 몇십 배 많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으므로 신장은 그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장이 무리하게 작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장에 무리하여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은 발 쪽으로 내려가 발톱을 태우면 발톱 무좀이 되고 살을 태우면 티눈이 되며 발바닥을 뜨겁게 하며 아프게 하면 족저근막염이 되고 열이 살을 뚫고 나가면 통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발톱 무좀과 족저근막염과 티눈과 통풍을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신장이 무리하여 신장에 화가 발생하는 현상은 마치 100m를 힘차게 달리면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이 차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100m를 힘차게 달렸을 때 숨차고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정액을 필요 이상으로 배출하면 신장이 무리하여 신장에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 쪽으로 내려가 뼈를 뚫고 나가면 그게 통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력이 왕성하여 정액 배출을 많이 하는 30 내지 40대 남성에게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숫자와 일치하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이론과도 정확하니 일치하고 있으므로 서구의학이 정의하는 이론, 즉 요산이 통풍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정액 배출을 많이 한 것으로만 신장이 무리하여 신장에 열이 생긴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도 신장에 열이 발생하여 통풍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이 20년 이상 되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 수술할 때 마취하였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 출산 후 산후조리를 충분히 못했을 경우입니다. 네 번째,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선천적으로 유전일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신장의 뜨거운 열이 통풍의 근본 원인이므로 신장의 뜨거운 열을 꺼주면 통풍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서구의학으로는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장은 갈수록 더 망가지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통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화로 인하여 조혈 호르몬 공급이 약해지면 골수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작용이 더디되어 무릎, 고관절,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투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하통 속신, 즉 배꼽 밑의 통증은 신장에 속한다라는 이론이 적용되어 실제로 통풍 환자가 결국 관절염 환자가 되거나 투석을 하게 되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78세의 양씨 할아버지는 디스크와 무릎 관절 때문에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 양씨 할아버지는 평소 소변을 자주 보는 전립선 비대와 발톱 무좀도 있었고 지금까지 통풍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러가지 증상은 모두 신장열로 인하여 신장이 뜨거워 생기는 신화 때문입니다. 양씨 할아버지는 신장화로 인하여 신장에 염증이 진행되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위와 같은 증상이 생겼고, 또 조혈 호르몬 공급이 떨어져 골수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작용이 더디되어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씨 할아버지는 신장의 화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신장화를 치료하니 통풍이 완전히 좋아져 통풍약을 끊었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물론 발톱 무좀과 전립선 비대 증상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